손흥민이 다음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할 거라는 걸 전제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까지 한 선수에게 가장 큰 금액을 쓴 건 지난 시즌 영입한 솔랑케한테 투자한 6,500만 파운드입니다. 무려 1,200억이었죠. 이전에는 히샬리송이었는데요. 2022년 영입했을 때 그 금액이 6천만 파운드였습니다. 분명 이 금액은 빅클럽들 사이에서도 큰 금액인 건 확실합니다. 아스톤 빌라, 뉴캐슬이 이 정도 금액을 썼죠. 뉴캐슬은 2022년에 이삭을 6,300만 파운드 영입했고 아스톤 빌라도 오나나를 5천만 파운드 영입을 했습니다. 뉴캐슬, 아스톤 빌라의 상승세는 이제 빅4를 넘어서 빅6를 넘어서 빅8까지 대형 클럽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이 전력을 보강하고 부상자가 줄어든다 해도 이 빅8과 경쟁에서 4위 이상을 거두는 건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선수에 대한 투자일 텐데 토트넘이 6,500만 파운드도 매우 큰 비용을 쓴 거지만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 맨유 이 팀들이 투자하는 이 종류에 비하면 토트넘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맨시티 잭 그릴리시를 영입하는데 1억 파운드를 썼고 리버풀은 2년 동안 돈 잘 안 쓰더니 다음 시즌을 앞두고 초대형 계약으로 옵션 포함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기록을 경신할 이적료를 쓰고 비르츠를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도 라이스를 영입하는데 1억 파운드를 썼었고 첼시는 카이세도를 영입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맨유도 뭐 최근은 아니지만 맥과이어를 영입하는데 8천만 파운드를 썼고 약 10년 전에 9천만 파운드로 포그바를 영입했고 최악의 영입이라고 불리는 안토니 영입에도 8,500만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 투자들이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잭 그릴리시, 포그바, 맥과이어, 안토니 같은 선수를 영입한 걸 부러워하는 팀은 없을 테니까요. 네. 이 정도는 그 선수에 대한 가치입니다.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데 1억 파운드를 쓸 수 있는 날, 그날이 토트넘도 빅클럽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겠죠. 현실은 토트넘은 1억 파운드를 받으려고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를 팔아버리는 팀일 뿐이라는 거. 네. 이 토트넘은 다음 시즌 17위를 벗어나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큰 순위 상승폭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14-15 시즌에 14위였던 레스터 시티가 우승을 해버리면서 13계단을 껑충 오르게 됐죠. 이 우승은 동화 같은 우승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7위를 하고도 다음 시즌 3위를 해버리면 이 또한 동화라고 해야 할까요? 네. 2위도 하고 3위도 했었기 때문에 동화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B클럽들이 암흑기가 아닌 더욱 튼실해 보이기 때문에 5위에 오르는 것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 보강은 확실히 해야 할 텐데 어느 포지션에 가장 많은 돈을 쓸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영국 매체들은 계속 토트넘의 공격수 보강에만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단이 공격수 영입을 1순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매력적이라고 봤던 우측 윙어 은베모는 맨유 이적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최근에도 보도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의 에지자임에도 토트넘에 안 온다는 건데 토트넘은 은베모가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급의 우측 윙어를 왼발 윙어를 찾기를 바랬는데 은베모 다음은 에제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더 스탠다드라는 영국 매체에서 샘 타부토라는 기자가 전했는데요. 이 특집 기사를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토트넘 토마스 프랭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영입으로 에베르치 에제의 6,800만 파운드 이적 추진. 와, 6,800만 파운드면 현재 환율로 무려 1,264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토트넘이 솔랑케를 넘어서 구단 최고 금액을 쓰겠다는 의지잖아요. 네. 자, 계속해서 내용을 같이 보시죠. 에제는 현재 브라이언 은베모와 앙투안 세메뉴를 제치고 토트넘의 최우선 영입 후보로 떠올랐다. 토트넘은 올여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상징적인 첫 영입을 노리며 크리스탈 팰리스 미드필더 에베레츠 에제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6,8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제는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역사상 첫 메이저 우승을 이끌었고 FA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으며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의 팀이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 이변의 주역이 되었다. 에제 바이아웃 조항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를 주시해온 토트넘도 그중 하나다.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보유한 토트넘은
에제를 설득하는데 충분한 매력 요소가 될 수 있고, 팰리스는 FA컵 우승에도 불구하고 유로파리그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 팀이 유로파리그가 불확실해진 건 실제로 UEFA 주최대회 복수구단 소유 규칙 위반 때문에 지금 충돌이 생긴 상황입니다. UEFA가 수익만을 생각하면 진짜 탈락시키고 리용을 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아무튼 에제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에제는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 맨시티에게 강력한 관심을 받았던 선수인데, 선수 본인이 잔류를 원하면서 이번 시즌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팰리스 소속으로 우승을 하고 싶다는 손흥민과 비슷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FA컵을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이적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 팀이 챔스 진출까지 해놓은 토트넘이라면 분명 매력이 있고요. 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에도 에제를 주시했지만 팰리스 회장 스티브 페리시에 따르면 실제 입찰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에서 온 프랭크 감독이 의지를 보이며 이번 여름에는 진지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윙어 영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머스의 앙투안 세메뇨와 브렌트포드의 브라이언 은베모가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 하지만 세메뇨는 7천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요구되고 있고 본머스는 핵심 선수를 더 이상 떠나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편 은베모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선호하고 있으며 맨유는 월요일 밤 약 6천만 파운드의 두 번째 입찰을 넣었다. 손흥민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토트넘은 에제의 바이아웃 조항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리고 기사는 이어서 토트넘 상황을 얘기해줍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레넌 존슨이 11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프랭크 감독은 득점력이 떨어진 공격진 보강에 집중할 것이다. 부상으로 고전했던 도미닉 솔랑케의 컨디션 회복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창의성이 부족했던 공격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관건이다. 프랭크 감독은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에서 미켈 댐스고르드의 부활떡을 톡톡히 받고 그가 10개의 도움을 기록한 덕분에 브렌트포드는 토트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다. 프랭크는 에제를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공격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다. 근데 댐스고르드는 택도 없죠. 네, 메디슨과 클루셉이 있는데. 네. 토트넘은 이미 왼쪽 윙어 자원이 있지만 손흥민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히샬리송은 부상이 시달리고 있으며 윌슨 오도베르, 마티스 텔, 마이키 무어 등은 모두 17살에서 20살로 경험이 부족하다. 주로 10번 역할을 맡는 에제가 들어와서 활약할 여지가 충분하다. 오른쪽 윙에는 브레넌 존슨이 유일한 베테랑 옵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지만 토트넘은 에제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의 바이아웃은 시장보다 더 저렴하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재능 중 하나를 영입할 기회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기사만 보면 마치 에제가 윙어 자원인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원래 에제가 윙어로 시작한 건 맞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꾼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대치자니 뭐냐 하는 일각의 소리들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이 기사도 비슷한데 에제는 측면에서보다 중앙에서 훨씬 매력적인 자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이어서 보자면 시즌 초반 리그에서 단 2골에 그쳤던 에제는 팰리스와 함께 2025년 들어서 폭발했고 시즌 종료 시점까지 모든 대회에서 14골, 11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에제는 FA컵 8강, 4강, 결승전에서 모두 득점하면서 기적같은 우승을 이끌었고 이는 팰리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고 그 중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넣은 멀티골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웸블리 결승전에서도 다니엘 무뇨스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다. 에제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웸블리에서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적기라고 느낄 수도 있다. 네. 분명 에제는 괜찮은 선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이 원하는 자원이 맞냐는 건 솔직히 의문부호가 붙는데요. 프랭크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오른쪽 윙어로 더 선호한다면 에제와 메디슨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멀티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네. 우선 무조건 에제 같은 퀄리티 높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검증된 선수를 영입하는 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네, 그쵸? 네. 여러분은 에제 영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